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출산과 청년층의 이탈 등으로 전국의 농어촌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백성마을인데요. 혁신도시와 완주 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이 활발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행정구역상 마을로 승격됐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 완주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마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완주군의 마을 수는 529개로 2014년 6월 말에 491개에 비해 39개가 늘어났습니다. 인구수도 2014년 6월 8만 8천 명가량에서 지난 6월에 9만 500명가량으로 늘어나 2년 동안 약 7,4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 수가 늘어난 데는 이서혁신도시와 완주 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귀농귀촌 세대가 4,595세대를 기록해 전북도 내 2위인 익산의 1,716세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만 911세대, 2,205명이 유치됐습니다. 9.1 표지석 설치 기념식을 한 백성마을도 귀농귀촌의 인구 증가로 행정구역상 마을로 승격된 경우입니다. 2000년대만 해도 10세대 정도에 불과해 이웃마을의 일부로 포함됐었지만 2010년 들어 귀농귀촌 세대가 이전해오며 26세대로 늘어나 독립마을로 승격됐습니다. 천주교인의 핍박을 많이 받아 피난한 곳이 바로 이 백석마을입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 백석마을의 인구는 한 10세대 정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세대수가 26세대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백성마을은 200년 전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피란해온 사람들이 만든 마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을 여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LN 홍윤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이리북일 초등학교 주변은 좁은 통행로와 불법 주차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요. 이에 전라북도 익산시와 법무부가 이리북일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익산시 신동 이리북일 초등학교 주변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번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사업은 법무부가 2014년부터 범죄에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죄 취약 지역 개선 사업입니다. 이리북일초 주변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교통이 혼잡하며 교통안전 시설 등이 미비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어린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 자리에 눈에 띄는 옐로 카펫을 설치하고 학교 주변 이동 차량들의 과속을 막기 위해 차량 속도 측정 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이 지역을 안전하고 걷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후문 CCTV 설치 및 수목 정비 등을 통해 시야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중앙 분리대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가 삼성 측에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전라북도청에서 전라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삼성 측에 전라북도지사와 삼성전자 사장 간의 면담을 거부하기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북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삼성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해왔는데요.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침내 전북도가 삼성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8일 전북도는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이행 방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1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해 새만금 지구에 20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MOU를 전북도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은 1차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한 그린에너지 연구개발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은 상무급 임원들을 전북도에 보내 내수 부진과 세계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뜻을 비춰왔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북 도민들의 열망과 각종 혜택 등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대체 가능한 투자를 촉구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꾸준히 삼성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삼성은 전북도에게 비공개 면담을 요구해 전북도는 더 이상 삼성과 진전 있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8일 삼성에게 세계 인류 기업으로서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어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도가 마지막으로 내세운 새만금 MOU 관련 진실규명 카드에 삼성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정영수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민자 사업인 BTL 사업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5년째 경포천에 오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일 전북 군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동환 의원이 문동신 시장을 대상으로 대책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추진한 하수관거 BTL 사업의 부실 시공 논란이 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총 70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동환 의원은 8일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경포천에 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부실 시공을 지적했습니다. 또 오수 유입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하수관거 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군산시 담당 공무원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 군산시에 질의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특히 군산시는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을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와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더욱이 군산시는 그동안 민원인을 상대로 9가지 내용을 들어 고소했으나 7가지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군산시가 결국 소포기를 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민원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군산시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한 오수 유입 원인 파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이경신 전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7일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한옥마을 콘텐츠를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모적인 행정 지원과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자는 건데요.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주요 관광지인 한옥마을을 비롯한 남부시장, 전주 막걸리촌의 문화 콘텐츠를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경신 전주시의회 의원은 7일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한옥마을은 그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 등으로 각광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반짝 아이디어와 행정의 지원이 끊기면 금세 사라지는 것들 뿐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주도의 즉흥적인 발상과 밀어붙이기식 운영 방식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호응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를 지향하고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한옥마을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나 문화관광 콘텐츠의 대부분은 지자체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적일 때 그 성공이 보장되었다. 한옥마을은 이미 필요한 시설은 모두 채워졌다. 이제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남부시장 청년몰과 민간단체가 주도해 8월 20일부터 첫걸음을 시작한 삼천 야한 플리마켓을 벤치마킹해 문화 콘텐츠를 채워 넣을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청년층들이 한옥마을에서 한복이나 추억의 교복 입기가 유행하는 것처럼 중장년층을 위한 퓨전식 전통 혼례의 장을 만들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혼례의식과 사진 찍기 등 중장년층을 위한 콘텐츠도 한 방법이라며 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옥마을은 더 이상 일부 상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주민은 물론 시민, 관광객 누구나에게 개방돼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문화장터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